오늘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명예교수시며 국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 한글학회 회장이신 권재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글학자이신 권 교수님께서 외솔 선생을 한마디로 정의 또는 표현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글 연구에 가장 우뚝 솟은 학자, 국어 운동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어학자로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외솔 선생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해서 우리 민족 문화를 밝히고 우리 민족 문화를 밝힌 것에 나아가서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다시 우뚝 솟게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국어학자에 그치지 않고 한글 운동을 펼치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네, 이처럼 외솔 선생은 우리 말글, 민족 문화와 정신을 지키시며 국어사랑 운동을 몸쳐 실천하신 실천가라고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외솔 선생님께서는 또한 여러 저서도 남기셨는데 특히 그 외솔이 쌓으셨던 학문적 업적은 어떤 저서들을 통해서 기려볼 수 있을지 또 이를 위해서 주요 저서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외솔 선생님의 저서는 엄청나게 많지만은 학문적으로 저는 두 권을 꼽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 말본을 연구한 1937년도에 낸 우리 말본이라는 정말 국어학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저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940년에 발간한 한글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이야말로 우리나라 국어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에 대한 문법을 처음으로 체계화한 책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말 연구를 했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창조적인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말을 객관적으로 연구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은 우리말과 글의 규범성을 강조했다는 점 이것이 또한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한글갈, 한글갈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갈은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학문, 흔히 정음학이라고 얘기하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래 우리 한글이 어떻게 쓰임이 변천해 왔는지 이것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고증을 하고 그리고 분류해서 한글에 대한 위대함을 온 세상에 펼친 그러한 훌륭한 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우리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우리 말본과 한글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37년 우리 말본, 그다음에 40년대 한글갈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새삼 한글이 목숨이라고 하셨던 외솔의 그 절실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한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결의 생명으로 보시고 또 자랑이자 우리 나라의 힘이다 네. 또 소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솔 선생과 그 한글학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청해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네. 그 전에 먼저 그렇다면 한글학회와 조선어학회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올해가 한글학회 창립 112주년이 되는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진 학회죠. 그 뿌리는 바로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국어연구학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근대 언어학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이 주시경 선생인데 주시경 선생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라가 이제 망해가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우리 말과 글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절절한 소망에서 학회를 만든 것이 바로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국어연구학회는 그 이후에 조선어학회라는 것을 거쳐서 1949년에 광복 이후에는 지금의 한글학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선어학회 그리고 한글학회 그 중심에는
바로 외솔 최현배 선생이 계셨기 때문에 외솔 선생과 한글학회 또는 조선의학회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1908년에 창립이 됐고요. 국어연구학회가 그게 이제 1949년에 한글학회로 이름 바꾸는데 그 사이는 사실은 우리 일제강점기라는 그렇죠. 시기인데요. 그렇게 나라를 잃어가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나라와 민족을 되찾고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조선어학회에서 한글학회로까지 굉장히 그 험난한 여정과 노력들을 기울이셨던 걸로 네. 좀 보입니다. 굉장히 좀 숙연해지는데요. 여기에 그 한글날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말 큰사전 편찬도 이루어졌다는 것에는 좀 새삼 숙연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외솔 선생과 조선어학회는 어떤 인연으로 맺어지게 됐는지 그 사연도 좀 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의학회 그 뿌리가 주시경 선생에서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1910년도에 외솔 선생하고 외솔 선생이 경남 울산 분인데 경남 그 이웃에 동래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동래의 김두봉 선생 두 분이 1910년대에 주시경 선생의 강습회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강습회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글을 연구하는 바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 김두봉 선생이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주시경 선생의 학문적인 영향을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한글학회와 관련을 맺게 됐죠. 그런데 아쉽게도 주시경 선생님이 젊은 나이에 191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최현배 선생이나 김두봉 선생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를 잃은 셈이 되잖아요. 그런 찰나에 김두봉 선생은 망명을 하게 되고 최현배 선생은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최현배 선생은 유학을 마치고 1926년에 귀국을 해서 연희전문의 교수로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조선의학회에 이론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고 이제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위치에 서면서 조선의학회와 관련을 맺게 되죠. 그래서 최현배 선생이 조선의학회와 관련을 맺으면서 그때 당시에 큰 업적을 한다면은 조선의학회가 말과 글을 연구하는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1929년에 설립하게 되는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을 맡아서 우리말 사전 편찬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 최현배 선생이 이 초기에 조선어학회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지금 그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주시경 선생을 만나게 된 그리고 네. 이제 그 김두봉 선생과의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이어져 오는 그런 그 연구의 맥을 이제 이뤄 놓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 그 주시경 선생이 가졌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 말글 사랑의 실천 정신이 그 제자들하고 이제 외소로에게 이어져서 네. 계승되어 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선말 큰 사전의 편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전 편찬의 그 출발선에서 외솔 선생님의 업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네.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을 왜 편찬하려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미 우리는 국권을 잃었잖아요. 나라의 그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 민족 문화입니다. 그 민족 문화의 핵심은 바로 그 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지키고 가꾸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의 핵심인 단어를 모아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선각자들이 우리 말도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전 편찬회를 조직을 했죠. 거기에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사회 지도자들도 있고, 그러나 최현배 선생은 학자로서 바로 사전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어떤 말을 실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여러 방언 중에서 어떤 것을 표준말로 정할 것인가 하는 표준말을 정하는 일. 두 번째로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맞춤법이 마련되어야 사전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학회 분들이 했던 일은 바로 표준말을 사정하는 일, 그리고 한글 맞춤법을 제정하는 일, 그 두 가지 일을 하죠. 이 두 가지는 이론적인 기반이 없으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이론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를 모으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중심을 최현배 선생님이 맡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1933년에 우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드디어 만들고 1936년에 표준말 사정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근 100년이 가까워야 되는 지금도 우리가 맞춤법이 그때 만들어진 것이 기반이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말도 그때 사정한 것이 기반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선의학회가 1933년에 맞춤법을 만들고 36년에 표준말을 만들고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최현배 선생님의 말로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글자 생활과 언어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업적이라는 생각이 그것 드는데요. 하나만으로 해도 네. 외솔 선생은 우리 말글, 우리 문화, 민족 문화에 끼친 영향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외솔 선생이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이제 이런 조선어학계 사전 편찬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셨던 그 기간하고 예, 겹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우리말 큰 사전 편찬에서 또 원고 분실 사건도 있었다. 뭐 그런 것도 알려져 있고 또 뭐 비밀 보관 사건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 뭐 물론 영화는 좀 각색이 되겠지만 그 말모이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그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실 수 있는지요?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슬픈 그렇습니까? 제가 말실수를 아니, 네. 흥미로운 일입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1942년에 네. 이른바 조선의학회 사건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사전을 편찬하시던 여러 학자들이 일본 경찰에 잡혀갔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있어서 사전 만들던 원고가 이분들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물로 함흥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원고가 다 가져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이 되잖아요. 그 직전에 이분들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33인인데 33인들 중에서 끝까지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최현배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고등법원에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이 서울로 왔어요. 그래서 요즘 말하면 대한통운인데 그 서울역에 와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찰나에 아직 배달이 안 되고 법원으로 그런 찰나에 광복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창고에 묻혀 있었는데 8월 17일 날 함흥 감옥에서 출소한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사전을 다시 만들려고 보니까 원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이런 원고를 함흥에도 없고 서울도 없는데 찾아달라고 공고를 했는데 마침 9월에 그 직원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런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선의학회에 갖다 주니까 그때 최현배 선생을 비롯해 모든 학자들이 기뻐가지고 사전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또 6.25가 났잖아요. 그때 한글학회 사무실이 을지로에 있었는데 인민군이 들어오자마자 그 사무실을 접수를 해서 학회 학자들은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근데 최현배 선생 입장으로서는 이 사전 원고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그때 유재한 선생님하고 두 분이 몰래 들어가 가지고 사전 원고를 빼 가지고 일단 회화동 최현배 선생님 댁 마당에다가 묻어놓고 피난을 가셨죠. 그래서 다시 이제 9.28 수복이 돼서 와서 그 사전을 마당에서 꺼내서 아차 이렇게 하면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베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복사기로 했으면 아주 쉬울 텐데 일일이 필사를 해서 필사가 다 된 쯤 되니까 일사후퇴
또 중공군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은배 선생님은 사본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시고 원본은 유재한 선생님이 자기 고향인 천안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어느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았죠. 그래서 부산에 주호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집 댁에 보관했다가 수복해서 다시 가져오고 천안에 가져갔던 원본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다행히 원고가 한번 찾았다가 또 잃었다가 찾고 그렇게 해서 우리말 큰사전 전 6권인데 그것이 1957년에 완간되는 될 수 있도록. 예, 그런 계기가 되었죠. 예,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흥미롭다기보다는 참 슬픈 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사전 편찬에서 이제 원고를 분실하기도 하고 또 비밀 보관도 하시고 정말 극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런 큰 사전의 출판과 뭐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그 의미를 네. 그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될지요? 네, 사전이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민간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일제의 총독부에서도 만든 것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약점이 있죠. 첫째는 표준말을 사정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점, 맞춤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많은 용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이런 면에서 큰 사전이 발간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말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최은배 선생 말씀에 따르면은 말은 그 민족의 보배라 했거든요. 흔히 이 구슬도 꿰어야 뭐 그런 말 보배, 있잖아요. 예, 보배다. 네. 근데 말을 그냥 두어 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흩어질지 지켜질지 그것이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데 담아둠으로써 그 보배가 더욱 빛나게 되겠죠. 그래서 사전의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의 언어의 보고인 사전이 가지는 가장 큰 의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전이 출판됐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전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조선의학회에서 시작을 해서 원고가 또 없어졌다가 1945년에 찾고 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편찬을. 그래서 1947년에 제1권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진행되다가 6.25가 나서 또 원고를 잃어버리고 했다가 다시 찾아서 수복한 뒤에 또 발간해서 전부 6권을 1957년도에 완간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사전이 나왔잖아요. 뭐 가까운 예를 들면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도 있고 이 모든 것의 뿌리는 바로 조선의학회, 즉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이 뿌리가 돼서 거기서 이제 고치고 더하고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사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 의의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큰 사전 출판과 그 의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말이 우리 결의가 가진 정신적이며 물리적인 재산의 총목록이라는 것으로 짚어주신 것으로 네. 이해했습니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권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